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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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2020년 4월 20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저는 BJ 고추장이고요. 월요일 날 방송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좀 빠듯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뭔가 이렇게 참 그래요.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하루 차이밖에 안 되는데 화요일 방송이 끝나고 나면 금방 일주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월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조금 더 더디게 가는 이상한 좀 느낌을 받아서 월요일이 나쁘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아, 어쨌든 요즘 그래도 많은 또 한 주간에 또 일들이 있었죠. 또 밤을 새가지고 어, 이렇게 선거도 하시고 요즘에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도 좀 줄어드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또 지난주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신한카드가 스타트업인 인피니 그룹하고 피싱아이즈 앱을 공동으로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그 이번에 출시한 피싱아이즈가 그 금융사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하고 연동을 통해 가지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으로 참여하는 제휴금융사가 많아질수록 보이스피싱에 따른 2차, 3차 피해를 좀 더 이렇게 촘촘히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아직까지도 보이스피싱이 많이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수법도 많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그 의심 징후를 이제 파악을 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게 막아지면 좋겠죠. 그래도 요즘 뭐 후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전화번호 등록을 해가지고 전화가 오면은 이제 그 뭐 스팸이라든가 이런 전화가 오는 거를 이제 그 안내로 알려줘서 그 전화를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앱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전부 그 보이스피싱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전화인데 스팸으로 많이 등록이 돼서 그냥 안 받고 지나가는 경우도 좀 많은데 이 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보이스피싱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직까지 그 어르신들이 피해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의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많이 해킹을 하죠. 사실 예전에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윈도우랑 애플이랑 두 개가 있었을 때도 사실 해킹은 윈도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안드로이드와 이제 그 iOS에 또 구도가 됐는데도 역시나 안드로이드의 그 해킹,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참 근본적인 해결책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뭐 전부 애플을 쓸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애플이 전부 뭐 다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앱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앱들이 너무 휴대폰에 많이 깔려가지고, 쓸데없는 용량 차지, 뭐, 램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참 또 좀 아이러니한
또 그런 상황도 있죠.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32기가, 뭐 16기가 정도의 용량을 가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진짜 앱 한 두세 개 깔면은 뭐 용량 부족하다는 둥,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둥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좋은 게 있어도 이거를 깔려면 뭐 하나 지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뭐 좀 그런 것도 좀 시행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이스피싱은 당하려고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조심을 해도 당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신한카드 아니요, 꼭 뭐 앱을 막 여러 개를 쓴다라기보담도 그 안드로이드 이제 뭐 최적화 앱이라든가 뭐 바이러스 뭐 잡는 거 뭐 이런 거 한 두어 개만 해도 호법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건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좀 부족했던 용량이 부족했던 그리고 뭐 어르신들이 쓰는 그런 보급형 폰들은 진짜 조그만 뭐만 해도 용량이 없어서 되게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보급형 폰은 16기가, 32기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보다 한 64기가 이상은 돼야 되는데, 휴대폰이 아니어도 저가형 보급형 폰들은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스마트폰을 잘 아신다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뭐 이건 어떠니? 라고 여쭤보시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저기 요금 내러 가셨다가 요거에 이렇게 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청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 용량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휴대폰은 더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이렇게 액정이 큰 그냥 그런 전화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음은요. 네, 그랩이 화상시험 감독 서비스인 모니토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가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막는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다 최근에 이제 뭐 온라인 계약, 뭐 온라인 뭐 사이버 대학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특히 이제 줌 같은 앱으로 이제 많이들 요즘 화상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러면은 부정행위는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공정해지려나? 그건 모르겠네요. 그쵸. 사실 그 오픈북 같은 개념이죠. 뭐 모니터가 두 개라 그러면은 한쪽에 이제 검색창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뭐 수업했던 PDF를 딱 띄워놓고 그러면서 시험을 보는 건데 뭐 그런 거를 좀 차단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웹캠을 활용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웹캠이 없는 경우도 있죠. 웹캠이 없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어쨌든 이 웹캠이 없으면 사실 뭐 과연 그게 될까 싶지만요. 대부분 이제 뭐 시험 중인 뭐 학생이 뭘 하고 있는지 보거나 뭐 이렇게 뭐 학생도 관리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 그래도 너무 이렇게 뭐 부정이 많아서 만드는 것 같긴 한데요. 뭐 모르죠. 뭐 얼마나 이게 실용성이 있고 학생들이 이런 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학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형식적으로 좀 막는 거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실 때 웹캠, 웹캠으로 감시 받으면서 이제 시험 보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e스포츠 전문 기업인 T1, 그 SK텔레콤에서도 이제 T1이라는 그룹이 그 e스포츠를 하는 팀이 있는데 BMW 그룹하고 스폰서십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BMW 그룹이 국내 스포츠 구단과 스폰서십을 체결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e스포츠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죠. 우리나라의 그 정말 알 수 없는 그 저력들이 있잖아요. e스포츠에 대한 저력. 심지어 어떤 게임들은 출시를 한국만 한 달 늦게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걸 잘해서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하니까 페널티식으로 한 달 정도 늦춰서 출시를 한다는데 오히려 그 한 달 동안 이제 뭐 여러 외국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더 공부를 해 가지고 한 달 후에 출시하나 1년 뒤에 출시하나 어쨌든 굉장한 저력을 많이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꼭 필요할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또 한때 또 뭐 게임 무슨 방지법 뭐 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e스포츠도 하나의 이제 스포츠로 이제 전 세계에서 조금은 심지어 그 뭐 실제 프로축구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최근 이제 뭐 온라인으로 대회를 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강세인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규제에 대한 좀 더 그 자유로운 그 법 제재로 완화를 해서 정말 키우면 정말 대단한 지금보다 더 대단한 그 e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아쉽죠. 중간에 조금 맥이 차단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뭐 e스포츠를 막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e스포츠가 좀 많이 발달을 하고 그게 정말 한국 하면 e스포츠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됐으면은 좋겠는데 가끔 뉴스들이 좀 아쉬운 뉴스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e스포츠가 제재를 많이 당하고 그리고 그 e스포츠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막히거나 이제 약해짐으로 인해서 그 유명 게이머들이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 뭐 트위치 같은 그런 이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수익이 더 짭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굳이 뭐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그런 걸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 다들 열심히 하는 거니까 어쨌든 BMW에서 참 이렇게 또 스폰서십을 한다라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독일 기업인데 이러다 또 이 T1이 또 독일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처럼 독일 스포츠 독일 e스포츠 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됐든 간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원은 뭐 빵빵하겠죠. 네. 그렇죠. 사실 그렇죠. 모바일 게임이 대세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e스포츠를 할 만한 모바일 게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바일 게임을 좀 하긴 하지만 대부분 좀 너무 그 모바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어쨌든 이렇게 쉽게 크래커처럼 쉽게 이렇게
키고 끄고 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그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e스포츠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콘텐츠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웬만한 모바일 게임은요, 대부분 현질을 하면은 무조건 강해요. 정말 그 현질 앞에 강자 없다고 현질을 많이 하면 뭐 e스포츠고 뭐고 없는 그런 아직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도 이제 e스포츠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콘텐츠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 모바일 게임을 모바일로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제 그 뭐 녹스라든가 이런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에서 많이 즐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니지 2가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퍼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퍼플에서 리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모바일 e스포츠 게임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아무래도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PC가 대세이다 보니까 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그만큼 e스포츠 영역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콘텐츠가 새로 게 하나가 뭔가 나와줘야 이제 시대가 이제 모바일 쪽 e스포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스마트폰용 쿨러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배터리 소모도 너무 크고 그래서 막 대용량의 뭐 이렇게 그 보조 배터리들을 많이 쓰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을 더 받고 수명이 더 짧아지는 상황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죠. 사실 노트북도 어, 편집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항상 밑에 쿨러를 받치고 있지 않으면은 온도가 막 8, 9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스템도 많이 다운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점점 모바일 기기들이 발전을 하고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플랫폼이 또 탄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비너에서 특허 기술로 유튜버 쇼핑몰 운영자의 구독자 증가를 지원하는 무료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초보 유튜버라든가 쇼핑몰 운영자의 구독자와 회원을 증가시켜주는 유비너의 무료 지원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뭐 나의 채널명이나 사이트명을 키워드로 등록해 놓으면 키워드 매칭이 돼서 회원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때 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팔로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대의 가격을 주면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거를 받아서 그 내 계정명하고 뭐 이렇게 관심사 같은 걸 등록을 하면 계속 그렇게 DM이라고 하죠. DM이 막 발송이 되면서 팔로워들을 늘려서 그걸로 또 수익을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합법이라기보다는 약간 편법 쪽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정식으로 이렇게 유튜버의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왔네요. 저도 이거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회원만 증가하고 구매는 딴 데서 하죠. 사실 한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광고를 가지고 구매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뭐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파는 것들이 꼭 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더 싼 곳이 있으면 더 싼 곳에서 사고 했기 때문에
음,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팔로워가 많다라든가 약간 뭐 주목을 끄는 용도로는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튜브를 넘어설 수 있는 비디오 매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강철구 주장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지인이 RC를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근데 RC가 옛날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차랑 똑같이 생긴 RC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RC를 가지고 영상을 한 지금 2억 개 정도 제가 만들었는데, 글쎄요, 구독자가 좀 늘어야 되는데, 저도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이번 주에 한번 키워드를 등록을 해보고, 얼마나 구독자가 느는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고, 막, 그 다음 주에 막간을 이용해서 제 그 유튜브 계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광고 수익은 없어도요. 구독자가 좀 일단은 구독자가 1000명은 돼야 되니까. 구독자 한 명이 굉장히 아쉬운 때입니다. 구독자가 아직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어쨌든 뭐 어떻게 돌아갈지는 이제 직접 봐야겠죠. 이번 주에 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벨로 3D라는 곳에서 적층 높이가 1m나 되는 대형 포맷 산업용 3D 금속 프린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축이 1m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점점 3D 프린터가 이제 대세가 돼가지고 3D 프린터를 이용한 그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시제품 같은 거를 만들 때 뭐 공장에서 막 여러 번 시행착오로 거쳐가면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다듬고 뭐 하면서 이제 어, 그 출시를 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요즘에는 그 의료기구들, 특히 뭐 의족, 의수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좀 그 사이즈의 한계가 있죠. 3D 프린터가. 그래서 아주 큰 대형 3D 출력물은 아직 만들 수가 없었던 거에 반해 이번에는 이제 1m까지 대형으로 뽑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한 중소기업에서 시제품을 좀 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뭐 이번 달 아니구나. 이번 달이 아니라 2020년 4분기에 이제 출하가 된다고 하니까 또 한번 3D 프린터 시장이 또 약간 어떤 식으로 변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사용자가 지금까지 표준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걸 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제 더 큰 제품들이 나오겠죠. 참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게 다 작아지는 약간 미니멀 시대인데, 이 3D 프린터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진만 보면은 옛날 그 대형 컴퓨터인 애니악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참, 참 3D 프린터 시장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꼭 크기만 보면은 꼭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느낌이고, 뭐죠? 그 초콜릿 3D 프린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본 것 중에 이렇게 그, 그 ABS라고 하죠. 그 플라스틱 실을 초콜릿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있고, 그거를 프린터에다 딱 꽂아만 놓으면 그 초콜릿이 녹으면서 초콜릿으로 3D 프린터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을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초콜릿 3D 프린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별의별 게 다 나온다 하긴 했는데 뭐 위생 문제라든가 뭐 디테일 문제는 사실 좀 그냥 논외로 하더라도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 그렇죠. 사실 1m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뭐 창도 만들 수 있죠. 1m짜리 창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죠. 꼭 총은 사실 지금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외국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총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하우징 뭐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하우징을 따로 만들어서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에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3D 프린터를 하나 이렇게 장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1m짜리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던 또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멋진 10대 자동차라는 내용으로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와우, 이거는 점수가 높네요. 고맙습니다. 이 티키탑이라는 전에 세상에서 가장 어글리한 못생긴 자동차를 열선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자동차를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거를 할 건데요. 사실 뭐 멋진 자동차라고 하면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양산보다는 조금은 좀 희귀성이 있는 이제 그런 차들 그리고 약간은 슈퍼카 계열의 이제 차량들이 조금은 이런 부분에 선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포르쉐 911입니다. 이 뒤에는 이제 거의 초창기에 그 포르쉐 911이고, 이건 지금 나온 이제 포르쉐 911이죠. 그 외계인이 뭐 만들고 도망갔다는 그, 그 차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배부른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포르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좀 약간은 각이 있고 조금은 남성적인 그런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매끈한 곡선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이쁘긴 이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1963년 이후부터 스포츠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르쉐 911 터보 S, 뭐 911 까레라 4S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인기가 많고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많은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엔 정말 이 포르쉐를 갖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좀 특이하게 이제 뭐 엔진이 뒤에 있는 이제 방식이고 그래서 더 유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막 박스 엔진이라 그래갖고 이제 V형의 엔진이 아니라 수평대형 엔진이라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좀 안정성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요 근래 포르쉐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좀 멀쩡하다라는 좀 웃지 못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속도라는 거는 자기가 제어하기가 힘들면 과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 구원일이라는 분도 계시겠네요. 아, 구원일. 아, 좋은데요. 아, 제가 구시면은 구원일로 해도 되겠네요. 독특한 발상이시네요. 다음은 코닉세그 CCXR 트레비타입니다. 코닉세그를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슈퍼카를 넘어서 이제 하이퍼카라는 이제 개념의 이제 차 중에 하나인데, 그 분노의 질주 7편인가에서 코닉스가 나왔죠. 빌딩 저 높은 곳에서 다른 빌딩으로 이렇게 그 운전을 해서 점프를 할 때 쓰던 차가 코닉세그인데요. 어쨌든 그 이 차 자체가 코닉세그 오토모바일 오토모티브 AB라는 곳에서 이제 제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어, 미래적이죠. 이 차도 굉장히 좀 미래적입니다. 그 뭐 남성적인 람보르기니, 여성적인 페라리 사이에서 굉장히 이 차도 굉장히 어, 그,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참 실제로 보기 굉장히 힘든 차죠. 가격도 가격이고요. 그 옵션이나 이런 것도 상당해가지고 뭐 정말 그 중동 뭐 사우디 갑부들 아니면 타기 힘든 뭐 그런 차라고도 하죠. 문 도어 방식도 좀 특이하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직각으로 열리는 그런 도어 방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뭐 그 끝이 날카롭진 않을 겁니다. 이 슈퍼카들이 대부분 이 밑이 넓어요. 밑이 넓기 때문에 문짝이 두껍고 넓기 때문에 뭐 옷이 걸려도 뭐 잘리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요즘 이제 뭐 환경 규제나 이런 거에 터보 엔진을 많이 넣어서 4.8리터 이제 8기통 엔진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254마일이면은 어쨌든 300km는 뭐 거뜬히 넘어가는 스펙이라고 하니까요. 참 이쁩니다. 이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그 어울림 모터스에서 만든 그 스피라라는 모델이 약간 이 차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그다음은 이제 RV 차입니다. 랜드로버 디펜더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RC카가 이 차입니다. 디펜더. 개인적으로 사실 디펜더 모델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그런데 이게 이렇게 RC로 작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롱바디로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픽업 모델인데 롱바디로 해가지고 나온 모델이 굉장히 좀 이쁘더라고요. 그 정말 그 영국의 자동차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의 차들이 없죠. 랜드로버도 마찬가지고요. 랜드로버가 그래도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 차도 뭐 그럭저럭 잘 만들고 명성도 있었는데 지금은 랜드로버 악명이 높죠. 장부장이 많기로도 유명하고 아무래도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기 시스템들의 오작동으로 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 디펜더는 역사도 오래됐고 굉장히 그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자, 지금의 랜드로버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이 모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 차를 보면은 쌍용 생각이 나서 좀 슬프긴 합니다. 그 디펜더 2020년형이 올해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또 선보인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페이스 리프트가 됐는지 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렇죠. 그 RV, 특히 우리가 그 RV라고 하는 차의 어떤 딱 정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래도 나름 이쁜 좀 단단한 차입니다. 아, 요 부분, 요게 백미러입니다. 요게 사이드 미러입니다. 지금 그림이 약간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긴 형태의 이렇게 붙어 있는 사이드 미러고요.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다 조립식인데 이 차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 이 차가 2016년에 이제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입니다. 전동 백밀러라뇨. 이 차는 굉장히 오래된 차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오래된 그 클래식함을 굉장히 좀 고수를 했던 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이 부분에 모터가 있어서 뭐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이 정도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접히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최신 요즘에 막 유선형의 디자인이나 이제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런 모델은 그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다음은 제규어 E타입입니다. 요즘 제규어 F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나와서 한간에 좀 많은 이슈를 일으켰다가 요즘 많이 시들해진 브랜드죠. 제규어도 원래는 영국 차였죠. 어, 굉장히 영국 차들이 이런 디자인은 좀 예전에는 굉장히 이쁘게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승차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악명이 높은 그런 차긴 한데요. 그,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영국 브랜드의 차가 아니죠. 지금 랜드로버 그룹에서 같이 그냥 있는 차인데요. 굉장히 이쁩니다. 이 당시에 스포츠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런 약간 물고기 같긴 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유선형으로 길쭉길쭉하게 이 차는 2인승의 그 로드스터 모델인데요. 이 당시에 나온 뭐 BMW 뭐 G3라든가 그리고 또 그 G8 같은 경우, Z8 같은 경우 좀 이런 유선형의 형태로 돼 있는데 굉장히 상당히 이쁘죠. 사실 지금 이 차가 돌아다녀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법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런 좀 클래식한 면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른 영국 차량이 있죠. 바로 에스턴 마틴 그리고 DB5 모델입니다. 에스턴 마틴 하면은 요렇게 생긴 약간은 E 하고 있는 그런 이 트레이드 마크죠. 그리고 날개 모양의 에스턴 마틴이라고 써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이제 디자인인데 이 차 굉장히 좀 세련되게 이쁘게 나왔네요. 아니, 에스턴 마틴은 007의 자동차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차죠. 그래서 역대 그 제임스 본드들이 타고 다녔던 모델들이 다 에스턴 마틴인데요. 이 차도 그 골드핑거라는 영화에서 처음 소개된 차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떤 상징적으로는 굉장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그 옛날 그 미국 탑기어에서도 굉장히 이 차를 어,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한 번쯤은 타보고 싶고 좀 갖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이 본드 영화에서 그 스카이폴에도 이 에스턴 마틴 차량이 나왔고요. 그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210마력에 4.0 210kW 출력의 4.0리터 가솔린 엔진을 가져서 뭐 26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에스턴 마틴입니다. 그냥 에스턴 마틴. 차의 모델은 요 DB, 뭐 DB4, DB9, 뭐 DB로 가는 거고요. 이 에스턴 마틴은 이제 브랜드고요. 다시 이제 슈퍼카로 넘어와서요. 네, 브랜드 에스턴 마틴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에스턴 마틴. 네, 맞습니다. 그 에스턴 마틴은 잉글랜드 워셔릭주 게이던에 본부를 둔 영국의 고급 스포츠카 제조 업체라고 나옵니다. 아, 주문하시게요? 아이, 정말. 짓궂으셔라. 맥라렌 F1입니다. 이 차는 맥라렌이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예, 맥라렌이라는 곳에서 F1이라고 만들었었죠.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그 벤츠 SLR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죠. 벤츠하고 맥라렌이랑 같이 협업을 할 때 만든 차가 SLR이라는 차인데요. 그 차도 상당히 좀 특이하고 이쁜 차였죠. 거의 이 차는 이제 슈퍼카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상 좀 그렇게 나왔겠지만은 슈퍼카들은 대부분 지상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타고 다닐 만한 차는 아니에요. 워낙 뭐 방지턱이라든가 뭐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정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고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독특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가 여기에 달려 있으면 거의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얼굴의 그 눈높이에 맞게끔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사이드 미러라는 게 밑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운전자가 눈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좀 많이 즐기는 차다 보니 조금 더 고개를 쓰지 않고 눈만으로 이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은 그 슈렉 같은 그 슈렉에 있는 요 같긴 한데, 이 차도 굉장히 좀, 유명하죠. 맥라렌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차입니다. 이 차가 이제 1992년 5월에 공개된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나온 디자인이고요. 슈퍼카 브랜드에서 그렇게 막 아주 막 브랜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에는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대회 뭐 입상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 맥라렌을 계속 발전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포드 머스탱 쉘비 GT 500이라는 차입니다. 64년도에 나와서 굉장히 그 미국의 하나의 아이콘이 된 차량이죠. 포드에서 나온 차고 포니카, 뭐 머슬카, 포니카라는 특히 포니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머슬카라고 한다면은 이 머스탱을 빼놓고 얘기하면 정말 섭섭할 정도로 대표 아이콘입니다. 요즘 이제 그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 1세대의 어떤 모델에 있을 때, 쉘비라는 이제 그 업체, 쉘비라는 사람하고 협업을 해서 쉘비 그 GT500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었다가 그 포드에서 SVT라고 이제 자체 이제 튜닝 팀을 유지를 하다가 2005년부터 다시 쉘비랑 협업을 하면서 이 쉘비 GT500이라는 모델이 2005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머슬카 라인 중에서 가장 좀 독특하고 좀 빠른 그런 차로 알려져 있죠. 아닙니다. 포드와 페라리에 나왔던 차는 포드 GT40이라고 정말 그 포드에서 만든 유일한 그 순수 혈통 레이싱의 피를 가진 그런 스포츠카고요. 이 머스탱은 스포츠카라기보다는 약간은 패션카에 가깝고 그 머슬카, 그러니까 미국에만 있는 유일한 그 머슬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차죠. 어, GT40하고 전혀 다릅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콜벳이나 그 까마로 같은 경우 모양은 달라도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 약간은 좀 그냥 이란선 쌍둥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머스탱과 GT40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성공의 아이콘으로 꼽는 차가 이 머스탱인 거죠. 쉘비는 이 코브라가 마크가 말 대신 달려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굉장히 쉘비라는 브랜드에 대한 그 좀 그런 게 많았었는데 어,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차죠. 굉장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차량이고요. 요즘에 이제 머스탱은 컨셉을 다스베이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왔죠. 어, 그렇죠. 쉘비 나오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스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성일 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뭐 이렇게 뭐 속도 대결을 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차가 이 차량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한 이쯤 오니까 이제 또 나오네요. 라페라리라는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페라리는 저는 옛날 F50, F40 때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굉장히 이쁘죠. 굉장히 라인이 곡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쁘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하이퍼카로 좀 분류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페라리라는 게 이제 굉장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페라리 그러면은 사실 뭐 어린아이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슈퍼카 브랜드죠. 그러니까 슈퍼카 하면은 이제 페라리라는 게 독보적이고, 이제 그 페라리 때문에 열받아서 나온 브랜드가 이제 람보르기니고, 그래서 굉장한 뭐가 됐든 간에 나오면 화제가 되는 차하고, 그 중에서도 이 라페라리 모델이 가장 아름다운 차로 선정이 됐고, 실제로 이 차를 강남에서 지나갈 때 봤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서 저도, 야, 정말 참 이쁘게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속 200km까지 한 7초 정도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타야 되는 그런 차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 그 499대만 생산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페라리,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탈리아 뭐 488 뭐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람보르기니 미우라라는 차량입니다. 람보르기니는 로고가 황소죠. 그래서 그 황소의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 미우라라는 차 굉장히 유명했죠. 그 사나운 세비야 황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미우라라는 게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페라리한테 열이 받아가지고 트랙터를 만들던 사장이 어, 우리도 슈퍼카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만들어서 지금 슈퍼카의 거의 그 쌍두마차로 굉장히 그 자강두천이죠. 정말 엄청난 그 스펙의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도 굉장히 많은 이제 영화나 이런 거에 나왔지만은 예전에 정말 예전에 이런 곡선을 만들어냈다는 자체도 참 대단하고요. 이런 성능의 차를 만들었던 것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참, 이게 에펠탑이겠죠? 왜 이탈리아 차량인데 프랑스에서 폼을 잡고 있나요? 이 당시에는 사이드 미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차가 그 66년도, 1966년도에 나와서 73년도까지 생산된 차량인데요. 사이드 미러가 실제로 도입된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이드 미러는 레이싱에서, 레이싱에서 뒷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양산차에 적용이 된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차량도 별로 없었고 도로도 다 그냥 넓고 했기 때문에 굳이 사이드 미러가 필요치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사이드 미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GT500 같은 모델도요, 이 슈퍼 스네이크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쉘비 GT500보다 훨씬 더 마력이 높고 빠른 차,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드래그라고 해서 순간 가속도를 그, 그 테스트하는 그런 경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슈퍼 스네이크라는 차량도 요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되거든요. 드래그라는 거는 옆을 뭐 볼 필요도 없으니까 아예 그 사이드 미러까지 없애고 공기 저항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정말 달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차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이 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법의 기준에 절대 합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떼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자동차 동호회나 이런 거 활동을 했을 때도 사이드 미러를 떼고 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지만 전부 무릎을 꿇었죠. 다음은 부가티 치론이라는 차입니다.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강한 디자인의 부가티의 베이론 이후에 나온 후속 차죠. 치론. 저는 시론인 줄 알았는데 그 굉장히 그 갑부들만 처음에 이제 시속 양산차로는 처음으로 뭐 시속 400km가 넘는 막 이제 그런 차로 굉장히 유명했던 차죠. 근데 그 부가티 베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간 너무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뚱뚱해 보이고 약간 부해 보이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7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좀
좀 단단하고 좀 작고 조금 더 날렵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릴은 부가티의 상징 같은 그런 그릴이고요. 부가티 개인적으로 사실 부가티는 크게 저한테 매력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빠른 차, 뭐 빠르고 뭐 이쁘고 어, 좀 슈퍼카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차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부가티가 자동차 이름입니다. 치론이 그 차의 명이고요. 이 차는 500대 한정으로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 부가티가 부가티도 이탈리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 잠깐 부가티가 어디더라 까먹었습니다. 지금은 독일입니다. 지금은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부가티가 독일 브랜드지만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나온 브랜드입니다. 예, 이탈리아가 자동차 회사가 예전에는 참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 성격상 뭐 이렇게 얌전한 차보다는 이렇게 빠르고 뭔가 이렇게 막 질주하고 뭐 하여튼 그런 류의 그런 차량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빠른 슈퍼카 브랜드들은 거의 다 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또 10대 자동차들을 열거해 드렸고요. 원래는 이번 주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순간 까먹고, 2차로, 이 차량으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그거는 지금 이것보다 좀 더 재미가 없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 또 다른 10가지 또 재밌는 것들로 다음 주에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를 방송으로 말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크라우드 펀딩 소식이고요. 첫 번째는 가방입니다. 가방. 소지품 정리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가방 사이즈는 아주 크지는 않고 굉장히 가벼운 가방인데 이런 모바일 사실 뭐 우리가 좀 돌아다닐 때 약간 활동량이 많을 때 뭐 케이블부터 해서 많은 거를 이렇게 챙겨가지만 사실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고 막 손도 꼬이고 막 보조 배터리는 막 어디선가 굴러다니는 거 찾아야 되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 가방이고 이게 사이즈가 좀 그래도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가방에 같이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지퍼가 2단으로 되어 있고 1단은 이렇게 케이블이라든가 얇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 좀 얇고 2단은 약간 이렇게 깊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뭐 마우스라든가 카메라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무슨 가방 따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돼 있어서 거기서 꺼내고 찾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되고, 사실 가격이, 어, 19,900원이면 사실 1만 원대긴 하지만 뭐 바지도 아니고 2만 원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가방이 있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헤드폰 같죠?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우리가 이제 여름에 거의 이제 소지품처럼 들고 다니는 이렇게 돼 있는 핸디형 선풍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손으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사실 많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어떤 거는 이렇게 땅에다가 받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만 어떤 거는 밑이 둥글해서 무조건 들고 사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아서 좀 귀찮을 때가 많은데 이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목에 걸고 쓸 수 있는 선풍기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한번 나왔던 넥밴드형인데 이거는 선풍기도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디자인도 좀 창피하고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나와서 사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데 음, 약간 이렇게 좀 두껍고 헤드폰형으로 돼 있고 얘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바람이 나오는 곳이라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바람이 나오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목에 걸어놓으면 바람이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소음도 굉장히 적고 바람도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목이 되게 불편할 때가 많은데 이제 실리콘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꾸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겨서 가방 뭐 이렇게 한쪽에 딱 걸은 디자인도 있죠. 다 나오고요. 3단계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충전도 C타입으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하다고 하는데 저도 여름에 좀 더위를 못 참고 땀이 좀 많은 타입이라서 사실 굉장히 그 좀 염두에 두고 사실 이 디자인을 구매를 하려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 제품을 지금 구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가격은 24,900원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빨리 구매하시지 않으면은 놓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블랙이 있으니까요. 블랙으로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펀딩 소식입니다. 쓸데없다면 쓸데없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음, 그 마스크를 요즘 많이 쓰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다 보면 저처럼 안경을 쓰고 막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마스크를 오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많이 뭐 맥심 뭐 손잡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철사 뭐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뭐 볼펜 스프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단선되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로 돼 있는 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걸 끼는 것도 불편하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어서 또 거기에 또 살이 찝히면 아프고 굉장히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실리콘으로 그냥 요 끝에 이 마스크 고리만 걸어 놓으면 굉장히 이렇게 딱 붙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로 씻기만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고 그냥 이 고리에만 걸면 되니까 그냥 이 고리를 이렇게 딱 꽂고 귀에만 딱 걸면은 아니면 귀에 대고 고리만 걸면은 되게끔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이거를 하나만 따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두 개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당 가격은 한 6, 7천 원 정도 하는데 두 개 한 세트를 12,800원에 팔고요. 네 개가 세트로 돼 있는 거는 한 2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싼 가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안경에도 그렇게 뭐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그때 와디즈에서 보여드렸던 걸 착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 위로 안경을 이렇게 딱 걸쳐 놓으면 이렇게 오히려 더 이쪽이 저는 예전에 막
여기가 너무 아파갖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한 개 펀딩이 되면은 그 요즘 열심히 그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에게 이게 기부를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좋은 취지이기도 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안경 쓰시는 분에게도 굉장히 불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서 3점밖에 못 하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셔서 귀가 아프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또 준비했던 모든 내용이 다 끝이 났고요. 이제는 월요일 날 방송이 어색하지 않게 하고 요즘 일교차가 좀 심하네요. 비까지 와가지고 밤에는 춥습니다. 언제나 감기 조심하시고 아, 그렇습니다. 예, 언제나 그 무책임함이 또 책임감이 죄송합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도 월요일 시작했으니까 이제 화요일부터 굉장히 좀 보람차고 즐거운 그러니까 주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말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여러분들을 뵙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